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장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은 70 초반입니다. 10년을 아프다가 죽는 겁니다. 나는 암을 앓은 적이 없다. 나는 치매에 걸린 적도 없다. 시체 해부를 해보면은 암이고 또 치매고 거의 100%가 있다 그럽니다.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폭식, 폭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엄마들, 아빠들 회갑 잔치에 다니기가 바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요즘 이제 뭐 회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요. 요즘 웃긴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정도로 이제 장수 사회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장수입니다. 건강 장수. 그래서 이제 그 WHO에서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그냥 뭐 오래 살면 뭐 하느냐, 장수하면 뭐 하느냐,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는 그거는 건강이라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영적인 건강까지도 합쳐가지고 좀 더 진보된 한층 더 높아진 그런 그 건강인데, 저도 정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말 아파서 들어누워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도 문제고 가족들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이 건강 장수를 해야 되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은 70 초반입니다. 거의 한 10년을 우리가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10년을 아프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있는 것이 70 초반인데 우리는 평균 수명은 죽기는 이제 80 초반에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한 10년을 이게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앓다가 죽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본인한테도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한 70 후반부터는 저는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 우리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가면 뭐 돈도 몇 푼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안 했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 죽은 사람들 해부를 해보면은 나는 암을 앓은 적이 없다. 이 양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치매에 걸린 적도 없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호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그 시체 해부를 해보면은 암이고 또 치매고 거의 100%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암을 앓고 치매를 앓아도 본인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유명한 참 그 레이건 대통령도 실제로 역사가들은 이미 기억력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이미 그렇게 그 양반이 대통령 그만두고 얼마 안 돼가지고 치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이게 치매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억력 감퇴부터 서서히 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억력이 좀 줄어든 것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나이가 들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 그때 발견돼 봐야, 그래, 치매나 노인성 질환 하는 거는 굉장히 장기 진행입니다, 이게. 최소한 20년은 걸려요. 암세포가 커져가지고 진단해서 암이라고 진단될 만큼 할 때는 한 20년이 거의 걸립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암 진단을 받아도 기분 나쁘지. 괜히 이 집 뭐 수술하겠어요. 뭐 항암 치료하면은 오히려 더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하는 게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둬도 이제 늙어가면서 누구나 다 암, 치매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아이고, 내가 암이다. 아이고,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늙어가면서는 뭐 그렇게 오는 것이 그것 하나의 뭐 로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도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생활 습관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복계에 있는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자연치유력,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을 가려서 다쳤다. 그럼 출혈이 피가 나죠? 그럼 조금 있으면 피가 절로 멎어요. 그럼 이제 딱지 감고, 그 다음 조직이 이제 융합이 되고 붓고,
그리고 이제 딱지가 떨어지면 이제 흉터가 생기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별로 없어져요. 안 보여. 거의 뭐 흉터가 안 보일 정도가. 그게 뭐냐면 이 전부 자연 치유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령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것은요, 자연 치유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게 그 암세포만 딱 골라서 공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수술하더라도 그 근처 건강한 부위까지도 다 같이 드러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가 3대 암의 표준요법이라는 게 항암 수술, 방사선, 이제 그다음에 항암제 치료제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표준 치료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뭐 그걸 하나 안 하나 뭘 하면은 더 자연 치유력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머리도 빠지고 우리 암 환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암보다 무서운 게 머리 빠지는 거라고 합니다. 창피하잖아요. 머리 빠지니까.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도 않고 모자를 푹 눌러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머리 빠지는 게 더 창피하다. 암보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환자가 실제로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면은요. 자연 치유력은 얼마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딱 선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뭐 7, 80 되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그게 좀 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유병 건강이라고 그럽니다. 병은 있지만 건강한 겁니다. 유병 건강. 그 상태가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상태죠. 병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병이 있어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또 이 WHO에서는 얼마 전에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그게 꼭 무슨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사람도 물론 좋고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심성이 없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좀 대자연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된 그런 그 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영주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사회를 보던 여성분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야.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냐, 아름다운. 저도 뭐 처음 들은 노래인데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제일 끝엔 이래 더르르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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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을 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 태어났다. 우리가 조금만 북쪽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몇 걸음만 북쪽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뭐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 그리고 우리가 저는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해방 전에는 우리 아버지 시골 군청에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그 아랫마을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지게 되세요. 내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을 다 자시고 나더니 너 하양미원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양미원장한테 가서 문화재가 언제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경산 들판이 굉장히 넓어요. 옛날에는 비행장을 거기다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근데 늑대가 많아요. 늑대가 정말 애를 잡아먹고 하는 그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뜨거운 여름에 알을 그리고 좀 아침 일찍 좀 보내든지 안 하고 아침 다 먹고 천천히 이제 축구 시합하려고 있는 아이를 30리 왕복 60리 아닐까요? 거기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제 간 거. 내가 큰 심부름을 갔으면 내 억울하지는 덜하죠. 면장어른 문화재회가 언제 있답니다. 그 말 한마디 전화대로 그 뜨거운 여름에 늑대가 우울거리는 그 들판을 우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들은 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죄로 호에 났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는 게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이면 태어났더라도 정말 그 꼴 요즘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화 한 통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킬 일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전화하시면 되고 군청 직원해도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참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참 내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몰라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차원이 낮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참 우리 조국의 하늘을 보니까 너무 푸르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게 참 요즘 우리는 이제 걱정인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가 DNA 유전인지 아닙니까? 이것만 발견되면 다 풀이가 해석이 되면은 우리 의학은 이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의사들은 기대가 컸어요. 근데 2000년 초반에 그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미국에 유전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6%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요즘은 이제 영양학 공부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양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식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왜 그리 중요하냐? 이 바로 면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면역은 우리가 장에서 70%, 그다음 우리 뇌에서 30% 만들었는데, 장에서 70%를 누가 만드느냐?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뭘 먹느냐.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째는요, 우리가 폭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건강의 첫째 비결이 소식입니다. 좀 적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사를 하면은요, 좀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섬마을에는 이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빌 때까지는 책상에 좀 앉아 있거나, 식탁에.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밥을 많이 먹고 나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만복 중수야. 너 어지간히 먹었다, 이제 그만 먹어라 하고 이제 밥맛이 없어질 때, 그때는 이제 렙틴이 분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렙틴이 분비가 되려면은 식사를 시작하고 한 20분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20분 전에 식사를 끝내버려요. 우리는 뭐 급하거든요. 10분, 보통 평균이 10분입니다. 10분. 그래 먹고 나면요, 그제서 이제 배가 막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뭐 렙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장에 엄청난 이제 부담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먹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사실은 먹는다는 것은 첫째 소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설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잖아요. 예. 그게 영양이 소화가 잘 돼서 영양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대변으로 배출해야 되는 그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걱정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자꾸 이제 음식이 서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가 얼마나 맛있는지 국시 놔두고 꼭 스파게티를 먹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 식습관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요즘 이제 우리 동양 한국의 식단을 굉장히 많이 뽐을 내고 그걸 많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서양식 식사를 좋아하면은, 그 서양식 식사라는 것은 뭐 고기 아닙니까? 붉은 고기. 그거는 특히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면 그래도 어류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제 콩에는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골라 먹으면은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면 끝도 없으니까, 무슨 소식한다, 천천히 먹는다. 우리가 천천히 먹으면은요, 우리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이것은 이제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먹으면은 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이 바로 뒤통수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급소입니다. 급소. 그러니까 복싱 선수도 여기를 못 다리게 하잖아요. 심판이 여기를 못 다리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이거. 여기 잘못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 생명을 관장하는 호르몬이 다 여기서 분비가 됩니다. 바로 이 뒤통수에서. 거기에 이제 세로토닌 신경도 거기 분포가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열심히 씹으면은 그 세로토닌 신경이 자극이 돼가지고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 이 세로토닌은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식욕도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세로토닌 분비가 되면은 이게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잘 되고 하려고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돼야 돼. 그 세로토닌 분비는 식욕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먹으면 이제 됐다, 그만 먹어라. 그죠?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도 그렐린이 분비가 되면, 그때는 뭐 식욕이 막 땡길 때거든요.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플 때까지 참는 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렐린이 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막 먹게 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생활 습관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뭐 생활 습관은 먹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운동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운동 습관을 전혀 운동 안 했던 사람 보고 운동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게 뭐 우선 이제 편하기로는 걷는 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게 식후에는 한 20분만 걸으면 됩니다. 근데 그까지 이제 젊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무산소 운동, 숨이 찰 정도로 좀 뛰거나 안 그러면 이제 언덕을 올라가거나 그런 정도로 한 10분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 천천히 걷는 거 한 20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산소 운동 한 10분, 뭐 그렇게 콤비네이션만 하면은 됩니다. 뭐 큰 운동을 지금 내고 뭐 올림픽 선수가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니까 그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잖아요. 많이 안 다니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수면이 왜 필요하냐? 휴식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휴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면을 잘한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에너지 소비가 많았다. 그렇게 운동하라 하는 이야기는 운동을 해야지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고 왔거나 뭐 그런 날 운동을 하거나 그런 날은 잠이 잘 오잖아요. 그때만큼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됐으니까 이걸 보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숙면이 어떤 건강보다도 숙면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술, 담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폭식, 폭음, 그 다음에 이 담배입니다. 이건 정말 안 해야 된다. 그건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실제로요. 근데 이제 가령 어떤 사람들은요, 담배 끊기가 무척 힘듭니다. 저도 아주 참 어릴 적에 제가 기차 통학하면서 배운 담배를 아주 힘들게 끊었습니다. 아주 힘들더라고, 정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술, 담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밤하늘을 향해서 담배 한 대 탁 피우고 밤하늘에 담배 연기를 뿜으면 아주 멋이 있거든요.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시상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무슨 뭐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굳이 담배를 끊으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끊는 게 좋다. 끊으면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입니다. 저는요 한 3년을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밤에 자는 동안에 담배 피는 꿈을 꿔요. 그렇게 이게 독한 겁니다. 담배라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처음부터 이제 안 피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가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폭식, 우리 폭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빨리 먹어서 그렇습니다. 좀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30분짜리 모래시계가 나왔지만 최소한 20분은 걸려서 그렇게 이제 먹어야 된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이것은 정말 좋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요. 너무 편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하면 그게 좀 뭐 의사들마다 하던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원시인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입니다. 원시인들의 생활. 원시인들의 생활은 게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어 다니니까 무슨 사냥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나무를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식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게 바로 거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시인들은 수백만 년을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우리 인체는 원시인들의 생활이 가장 나한테 잘 맞도록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한테 뭐 복잡하게 물을 거 없습니다. 아, 원시인들은 많이 걸었겠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뭐 차가 있으면 뭐 있으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채식을 하려면.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옮겨가야 되고 또 채식을 해야 되고 그게 원시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렇게 뭐 얼마나 춥겠어요. 좀 추워도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활을 아주 참 건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은 누가 큰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 또 망할 때는 확 망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젊은 날에는요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노인은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젊은이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그러나 노인이 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건강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노후에는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경제, 돈도 좀 생활비가 좀 넉넉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참 평소에도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인이 될수록 좀 사람이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정신적인 능력이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지구력이 노인들은 좀 적거든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노인들이 좀 괴팍해져. 이렇게 의심증도 잘 사게 되고요. 오해를 잘 합니다. 노인들한테 무슨 잘못, 뭐 그런 뜻도 아닌데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를 노인이라고 무시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게 정말 노인들의 건강을 아주 해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참 잘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나이가 들면은 좀 뭐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혹은 뭐 나이 탓이려니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노인. 왜냐면 노인이 너무 까다롭게 하면요. 가족들도 같이 못 살아요. 가족들이요. 특히 이제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외지인 아닙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직 이 집 생활 습관이 잘 의식이 안 돼 있잖아요. 습관화 돼 있지도 않는데 거기다 그렇게 까다롭게 굴면은 아주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우선 잘 참을 줄 알아야 되는 성질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요, 저도 아까 우리 직원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한 너댓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직원은 거의 뭐 10,000원 식당이야. 근데 뭐 이 친구들이요, 잠시 쉬면서 전부 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싶어서 원래 이제 외국 같은 식당에 가면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전체를 이래 보는 겁니다. 요 테이블 맡아서 요거 한다고 정신없잖아요? 이 사람은 서서 혹시 어디서 누군가가 손님이 불편한 일이 있으면 손을 들고 웨이터를 부르는데 이 웨이터는 주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가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잠시 쉬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들 눈에는 그게 어때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그만큼 다른 겁니다. 생활 감각이 그만큼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요즘 젊은이는요, 이 애낀다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낀다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애낀다는 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식당에 가면은 그 메뉴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모르냐, 값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값이 너무 비싸면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보다 이거 탐이라도 안 먹는 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가령 뭐 맛이 좋은지 또 질이 좋은지 건강에 좋을 것인지 뭐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값은 나중에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젊은이하고 우리 노인들 세대는 확실한 차이가 생활 감각이 다른 겁니다. 그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생활 감각이 다른 겁니다. 이제 그 두 세대가 같이 만나서 잘 지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며느리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얼마가 같이 살동안은 굉장히 그런 그 갈등이 참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저 좀 아까 이야기처럼 그게 어때서 하는 생각도 참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예. 그렇잖아요. 아주 뭐 주식도 좀 완전히 떨어먹고 뭐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또 저는 조금은 별난 생각인지를 몰라도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벌었으면은 누가 큰 돈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한번 올라갈 때 확 올라갔다 또 망할 때는 확 망하고 막 뭐 그런 또 큰 물결을 타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젊은 날에는요, 실수를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 인생을 사는 한 과정이니까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힘도 있고 또 다음 기회가 있고 하지만 노인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노인은 실수하면 안 돼요. 예, 젊은이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젊은이의 특권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 회복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가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 그 회복력이라는 게 확실히 노인들은 젊을 때 비하면 약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런 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든 노인에게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공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주해가지고 버는 사람들은요, 공돈이 자기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요. 공하는 사람 말 듣고 했는데 막 이 주가 아주 올라가서 때로는 실제로 그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보면요. 그 로또 당선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로또 당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잡지에도 보면은요. 별로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뭐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약 중독자가 됐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게 공돈이 갑자기 그렇게 생기면은 사람 마음이 흔들려집니다. 이게 평소에 자기가 건전한 생활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요, 젊을 때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노인이 되면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노인들의 지원금이 충분한 나라는 없습니다. 가령요, 저 유럽의 부자 나라에서는요, 세금이 엄청 비쌉니다. 우리 세금도 비싸다 하지만도 그 사람들 내는 세금 비하면 세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 많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불평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은퇴를 하면 그 순간부터 정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 심지어 부부간에 세계 일주 여행도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구에 잘 사는 나라들은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후 보장이 완벽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아직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된 노인들에게 뭐 어느 나라가 없이 충분할 정도로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건 끝이 없잖아요. 욕구하고 욕심은 좀 구별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겠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욕구예요. 그러나 이제 먹고 난 후에 또 마시는 게 좀 더 있다 그래서 더 먹어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이 정말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좀 생활이 좀 빈곤한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뭐 노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주잖아요. 그게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뭐 세금 내는 사람은 정말 뭐 땀은 빠지게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세금 내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그 적다 많다고 불평하면 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령 신체적으로 불편하다든가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불평해서는 안 되죠. 고맙다고 정말 참 정부에서 어렵게라도 마련해서 고맙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즘 이제 가끔 신문 지상에도 보면은 뭐 재벌 뭐 2세가 재벌 3세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러고 뭐 신문이 아주 대서특별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주면은 아이들의 자립심이 꺾어버립니다.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미국을 갔더니 제 동생 비서 아가씨가 상당히 나이가 들었죠. 아주 뭐 새파랗게 서인해서 팔팔 뛰고 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을 다니는데 자기가 그동안 이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유럽 여행을 가도 돈을 모아놨대요. 근데 그걸 알아가지고 이놈이 자기가 좀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엄마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몇 년 동안 여행이 꿈이었었는데 그걸 이 녀석이 빌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새파랗게 서인해서 팔팔 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주기는 주더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줬대요. 그러나 그게 우리 한국 엄마하고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야, 아이고, 뭐 내가 굶어도 이런 대학에 나서 앞으로 잘 되려고 그러면은 뭐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확실히 이제 과잉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뭐 생활 교육비가, 사교육비가 미국의 정말 고급 교육비보다 더 비싸다 하는 이야기가 좀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교육비 문제가 교육부에서도 이제 큰 골치입니다, 사실은요. 요즘은 이제 뭐 의과대학이 뭐 갑자기 떠가지고
저도 요즘은 고대학 다녔으면 좋겠다. 요즘 다녔으면 좀 그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고대학이 지금 이제 엄마들은요, 그 전에 요보다도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가 돼야 돼. 특출해야 돼. 근데 지금 엄마들은 또 그런 욕심보다는 우리 아이가 제발 좀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때 또 공무원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안정된 감이 뭐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된 직업이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 엄마들이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참 초인물 같은 사람을 길러겠다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제가 보기 요즘 우리 엄마들은요, 그런 욕심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냥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뭐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약간의 경쟁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요즘은 참 좀 점잖아졌는지 그거를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생활.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은요. 의사는 요즘 뭐 가만히 있어도 그저 뭐 한 돈 1,000만 원은 쉽게 법니다요. 그러니까 아마 의과대학 교육이 지금 뭐 의학 교육 저게 뭐 특별반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참 조용한 데서 차분하게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저는 그런 것이 참 뭐 마음은 편하죠 오히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부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에 슈퍼 천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정말 이 산업사회 선진사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엄청 빠르게 뛰었죠. 숨도 안 쉬고 뛰어왔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 막차 손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없어. 우리가 선두주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 리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따라오면 되는데, 그건 우리가 잘해서. 근데 지금부터는 리드를 해야 된다. 리드를 해야 된다 하면 뭐냐면 창의적인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없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길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은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너무 수동적인 교육. 따라가는 것만 잘해. 인풋을 잘해.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아웃풋을 해야 돼. 이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약하다.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교육계 인사들의 지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건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학원 교육도 보면은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속속속 자기 머리에 다 넣는 거 이건 잘해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다시 재조명해서 조적을 다시 해가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이래가지고 내놔야지 이제 새로운 창의적인 수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평탄한 것만 잘하고 뭐 의과대학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정말 그런 위험도 감수를 할 수 있는 젊을 때는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실수 공포증에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실수를 하면 안 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젊은이 특권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 공포증에 떨리지 말고 그랬다가는 우리가 지금 선두주자로서 이제 리드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정말 참 문제입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 보고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를 일본 사람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제 3만 불에서 4만 불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대개 한 3, 4년 되면 그 탄력에서 4만 불로 올라가는데 우리 10년째 지금 3만 달러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우리는 이제는 따라가는 것만으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려면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교육에서 그런 창의적인 인재를 길르지를 못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명문대학에 참 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요, 금요일 무슨 토론 같은 거 붙으면요, 애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는데 밤새도록 붙어가지고 싸우고 뭐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교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원 교육도 보면은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그런 것이 좀 우리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안정희구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게 저는 그게 조금 불만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요. 어제는 정말 참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잘 따라왔는데
이제 좀 앞서가서 끌고 가려 그러면은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 이제 조그만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창의적인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자. 지금 뭐 교육계에서도 그런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 이제 새로 지금 요번에 그 교육부 장관 하시는 그 이 장관은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창의적인 교육, 그 실패 좀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교육을 우선 교육 현장에서 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실패를 참 잘 볼 수 있는,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배포를 좀 길러야 돼. 우리 엄마들이요, 너무 소신공포증에 걸려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하도 어려운 세월을 막 겪어왔으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쨌든지 안정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뭐 의과대학, 국민학교 의과대학 신설반이 있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몰라도 국민학교 의과대학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우리 한국은요, 뭐가 좀 어떻다 그러면은 이 바람을 잘 탑니다. 우리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가 뭐 바람이 부다 그걸로 와르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한번 잠시 서서 정말 이 바람이 옳은 바람인가 하는 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정말 거꾸로 가는 바람도 우리가 한번 역풍을 거쳐가는 그런 아이도 우리가 들어 길러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80대, 90대는 저녁거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해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뭐 부원들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국민보험금 전체 거의 한 반을 노년층이 쓰고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세계 1위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사는 형편에 비하면은 우리가 참 노인들이 가난하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노인이 되고 보니까 더더불어 그런 게 아주 느껴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참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 저녁거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그게 노인들입니다. 적어도 한 80대, 90대는 정말 가난하게, 참 저녁거리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뭐 부원들 뭐 얼마나 벌리겠습니까? 한국의 노인이, 현재 노인은, 앞으로의 노인은 좀 달라질 겁니다. 현재 노인 그러면 되게 한 아주 초고령층 그러면 80대, 90대를 이야기하는데 80대, 90대에도 200만 명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사실은요. 또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서 거의 뭐 국민보험금 전체 거의 한 반을 뭐 노년층이 쓰고 있다. 그래도 과언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도 많았고요. 그래서 참 아마 세계 1위라는 그런 딱지가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직장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뭐 직장이라는 것도 없고 정말 참 뭐 오늘 저녁 한 끼 잘 먹으면은 그래서 참 행복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노인들이니까 뭐 가난한 건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젊을 때는 우선 직장 자리가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모두 보험 제도도 많고 노후 보장에 대한 기업의 또 그런 연금도 있고 또 국가에서도 하는 연금제도 있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뭐 연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개념이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마 우리 한국 노인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숙명적으로 우리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할 그 무렵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본격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럴듯한 직장도 사실은 없었고요. 저는 그래도 의과대학을 다녔으니까 의사라는 신분 때문에 그래도 그럭저럭 체면유지를 했지만, 우리 동기들은, 고등학교 동기들은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참 가난한 생활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한국의 근세사가 그렇게 가난한 생활의 투쟁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가부장 제도가 우리 역사적으로 굉장히 참 탄탄한 그런 윤리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난해도 어찌든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나마도 정말 자식들에게 다 줘버리고 우리 친구는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조그만 사랑방에 있는데 거기는요. 하루에 며느리한테 용돈 1,000원을 받아 나와요. 이제 지하철은 공짜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참 와서도 바둑도 한 판 못 둡니다. 바둑 한 판 뜨면 뭐 커피라도 내야 되니까 커피 내기도 못하는 참 내가 보기도 참 딱한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한국의 노인들은 참 그나마도 있는 것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정말 참 지금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그 며느리한테 1,000원을 용돈을 받아 나오는 친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것도 냉긴다 그럽니다. 그것도 그게 들어갈 때는 손자들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친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시대는 뭐 가난하는 그 자체 이외에는 달리 이야기할 게 정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늦게 깼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이제 깨어난 게 일본이니까. 이게 일본의 근대화는 우리보다는 뭐 적어도 한 50년, 100년은 거의 앞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본의 노인들은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의 노인들보다는 좀 부유한 편입니다. 또 그리고 일본에는 제일 세계 최장수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안 될 정도로 정말 부유한 나라고, 특히 노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제 추측입니다. 그냥 얼른 생각하면 중국이 굉장히 늦게 깨어났으니까. 그전에는 중국은 그래도 이제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 농산품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굶는다, 뭐 먹는다,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중국 노인들은 낮은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세계에서요. 근데 왜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 그동안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막 좀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알다시피 정말 우리가 불과 한 20년, 3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거든요. 이거 뭐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자유 경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벌써 제가 서울대학에 강의 나갈 때만 하더라도 여학생 수가 많았어요. 또 요즘은 이제 뭐 고등고시 합격자도 여학생 수가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종이 페이퍼 테스트로서는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우리가 그때 월드컵 할 때는요. 그 해는 고등고시 합격자 남자들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요. 여성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니까 남성들은 그러는 그 흥분 속에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았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갑작스럽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부자가 되었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경쟁체제가 굉장히 빨리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천천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불과 한 20년, 30년 만에 막 갑자기 이 산업사회가 되고, 정말 해방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가 한 170여 개국이라고 내가 대충 그리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만날 원조를 받고 살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정말 참 폭발하듯이 우리가 아주 잘 살게 됐거든요. 거기에 이제 편성을 한 게 여성들의 지위라든가 권리가 굉장히 상승이 됐죠. 그러니까 그게 좀 비율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되는데 갑자기 정말 누리는 자유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체제에 아주 참 여성들이 잘 편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성들은 최소한 남자는 뭐라 해도 아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성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제 그래도 고맙게도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물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각 기업에서도 굉장히 그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는 정말 나라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상당히 요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아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금융계에 있는 사람한테 저를 물어봤는데 누구도 뭐 옳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일본에서는요, 실제로 그걸 이제 계산한 게 들어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준비해서 노인이 되면,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죽을 때 남한테 신세를 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또 우리는요, 죽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병석에서 막 고생을 하다 죽는 줄 그렇게 알거든요. 실제로 그런 노인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죽는 것도 보면은 큰 병은 앓지는 않아도 이제 노쇠 현상으로 조금씩 저도 우리가 며칠가 점심을 먹는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또 한 친구가 정말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수가 적어지고 확실히 이제 모든 행동이 아주 느려지고 이렇게 노쇠의 과정을 밟아서 쉽게 말하면 자연사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죽어가는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일본, 미국 통계를 보면은 자기가 뭐 100년이나 살 줄 알고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더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결과가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자꾸 드니까 자꾸 사람이 인색해져요. 원래 인색한 편인데 우리는 애끼는 게 참 생활이 돼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애낀다는 마음이 없어요. 뭐 인내를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정말 참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제 애낀다 하는 것이 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뭐 크게도 못 써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자기가 나중에 정말 좀 병원에 입원해서 보면 정말 어떤 환자들은 뭐 몇 년씩 그렇게 앓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소위 연명은 싫다는 사람들도 요즘 많습니다. 유언서에 그렇게 써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보다 죽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더라. 이게 이제 두 나라의 발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주 확실하게 제가 통계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돈을 필요 이상으로 저축을 하고 살고 있다 하는 그 생각은 우리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돈이 전부가 아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걸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건강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인간관계가. 뭐 가족과의 관계도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동창과의 관계, 또 자기가 종교하다는데 그래서 교회다, 절에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 나가야 되고, 또 하나의 관계 형성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아주 자기가 친한 친구가 최소한 3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슬리퍼를 떨떨 끌고 전화 걸지도 않고 그냥 찾아가도 눈치가 안 보일 정도의 참 친한 친구가 그렇게 3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을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이젠 정말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의 뭐 딱한 사람도 지금도 뭐 많죠. 많지만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그래도 합니다. 요즘 굶어 죽는다는 사람은 아직은 잘 없잖아요. 요즘은요. 그 정도로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참 다행이고, 그 어려운 학생들 위해서도 뭐 1,000원짜리 식사도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은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학교 다닐 때하고는 좀 천양지 차이가 있죠. 정말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은 게 하루 만에 뭐 고친다고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 저도 의사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제 의사 본능적으로
아, 이건 해롭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이렇게 되고, 또 환자들 앞에 의사가 빌빌거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환자들 앞에 가령 뭐 요즘 뭐 비만이 뭐 우리 한국 사람은 거의 반이 거의 비만입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가 이렇게 비만돼 가지고 환자한테 신임을 줄 수가 없죠, 사실은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 비만은 정말 이제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제력 부족입니다. 그 사람은 뭐 정말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젊을 때는 뚱뚱한 사람은 요즘 면회도 잘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제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죠. 그렇게 먹고 싶은 걸 좀 참아야 되는데 안 참고 그냥 계속 먹는다든가 뭐 이런 인격적인 면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느냐. 저는 늦어도 40대부터는 건강을 좀 의식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습관병이 처음 이제 발화하고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40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건강에 대한 의식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0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늦어도 그렇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일한다 하는 게 사실은 뭐 도시인들은 뭐 논을 매나 밭을 매나 실제로 이거 피곤하다, 과로하면 피로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피로는요,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정신적인 피로가 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이제 막 피로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저 고산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 날 밤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를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은 피로하다 그러면 육체적인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온몸이 정말 나른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필요하면은 육체적인 피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라 그러면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피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현 도시인들은 이건 정말 정신적인 요인으로 인한 피로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는 좀 쉬면 낫잖아요. 정신적인 피로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쉬는 것만은 쉬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쉬면은요, 오히려. 그게 정신적인 피로의 뇌 기전이 다릅니다.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 또 뇌 피로의 부분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DMN이라고 그러는데 그 DMN이 정신적인 피로가 있을 때는 그 부위의 뇌가 굉장히 피로해 있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를 정말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오히려 가볍게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바쁜 CEO들을 보면은요, 쉬러 간다 하는 게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휴식은요, 오히려 청소를 좀 시킨다거나 혹은 또 정원에 손질을 한다거나 뭐 밭에 물을 좀 주게 한다거나 그런 가벼운 일을 시키는 게 피로 회복에 좋은 겁니다. 그게 육체적인 피로하고 전혀 다르다. 육체적인 피로는 뭐 그냥 퍽 퍼져가지고 완전히 쉬는 게 존재하지만 정신적인 피로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일을 하면서 그게 훨씬 더 정신적인 피로에는 좋은 겁니다.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 보고 광산에 가서 일을 하라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이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젊은이가 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가령 뭐 공원에서 입장권을 판다든가 이런 거는 뭐 노인들도 더 잘할 수 있죠. 젊은이들보다는요. 그래서 동적이고 막 움직이는 젊은이보다는 노인들이 그 나이에 따라서 맞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잘 고르면요. 가령 의사들은요, 적어도 뭐 지금 90이지만 아직은 뭐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 보는 데 가서 컨설팅도 하고 뒤를 다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도 들어쓰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직장 그게 제일 좋다. 의사들은 뭐 근무의사들은 봉직하는 의사들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충 이제 혼자서 하는 기업인들은 75세까지는 평균 하더라고요. 그리고 75세까지만 해도 뭐 괜찮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나이에 맞게 할 수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직장이 앞으로 이제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그 이제 농촌에도 보면은
참 힘든 일도 많기도 하지만 요즘에 이제 농촌이 많이 기계화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촌의 지금 평균 연령이 뭐 거의 뭐 논에 가보면 뭐 70대, 80대 분들이 뻔하거든요. 예, 그래도 그걸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농기계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또 그러고 이제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막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하고 또 노인들의 빈곤 문제하고는 곱게 그렇게 관련을 지어서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 하는 일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